챕터 5. 더 이상 행복을 미루지 마라. 걱정과 불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양심은 삼각형이라는 우화가 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삼각형이 회전하며 마음을 콕콕 찌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마음 아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자주 움직이면 각이 닳아버려 무감각해진다고 한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그리고 반성하며 자신을 추스르고 사는 것은 양심이라는 삼각형의 모서리가 무뎌지지 않게 보살피는 것일지도 모른다. 펜실베니아의 대학교 데이비드 번즈 교수는 양심과 죄의식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양심은 반성을 통해 사람을 발전하게 만들지만 죄의식은 자아를 공격하고 파괴한다고 한다. 양심과 죄의식을 판별하는 기준은 그 잘못에서 배우고 변화하려 노력했는가, 아니면 우울함에 빠져 자신을 파괴했는가이다. 같은 실수를 잘못을 같은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과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다. 때때로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경우가 참 많다. 영국의 웰링턴 교등학교에는 모든 학생이 강의를 듣는다. 그 시간에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본인이 좌절하는 것들, 본인이 두려워하는 것들, 본인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들을 배운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나열하면 쓸데없는 걱정하기, 습관처럼 후회하기, 벌어지지도 않은 일로 미리 불안해하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어느 미국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 "그럴 수 있었는데" 라고 했다. 이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하는 것과 매일매일 후회를 반복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는 완벽주의자는 늘 불안하고 걱정도 많다. 목표만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즐기며 자신을 응원하고 작은 성공에도 기뻐하는 최적주의자는 실패를 거울 삼아 세기를 간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최적을 추구하라고 말한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오히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더 낮다. 실패를 통해 두려움을 없애고 삶의 곳곳에 있을 실패를 예상하고 그것 역시 인생의 일부로 인정하고 즐기며 성장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복하려고 사는데 행복에 너무 몰입하는 것 또한 좋지 않다. 삶과 행복을 즐기겠다는 목표에 몰두하는 더 세련된 이유를 찾아낼수록 진정한 만족감은 멀어진다. 던 칸트의 말처럼 너무 집중하고 골몰하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좋은 것도 다 도망간다. 이 남녀 사이도 너무 매달리고 쫓아다니면 오히려 멀어지듯이 행복도 너무 쫓아다니며 매달리면 멀어진다.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과 근심이 바로 화근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은 사람을 메마르게 하고 세상을 편협하게 맛보도록 만들어 미움과 시기, 질투, 싸움을 자꾸 일으킨다. 그리고 지레 걱정했던 대로 불행해지고는 "그것 봐, 내 걱정이 맞았잖아" 하며 좌절하게 만든다. 그게 맞으면 맞췄다고 기쁠 일인가? 피해 가야 마땅하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은 원하는 꿈이 뒤집어진 현상이다. 마음이 뒤집어졌고 생각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다. 복을 아무리 내려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은 바가지를 거꾸로 들고 있었다. 그러고는 복이 없다고 한탄한다. 미움, 시기, 분노가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든다. 복도 행운도 가만히 보면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에도 나오듯이 나에게 쓸모없는 것들은 제거하고 나에게 좋은 것들만 잘 간직하고 키워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후회, 걱정, 불안을 멀리해야 한다. 원하던 걸 가지면 머지않아 원래 내 것이었던 듯 바로 적응하게 되어 물질에서 더 이상 행복감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쾌락 적응은 물질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또 하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상대적 비교 현상이다. 이웃의 집 평수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최신 모델 증후군에 시달리며 더 새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에 몰두하는 것은 남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를 의식하고 질투하며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불안에 떨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 불행해지는 것은 아주 쉽다. 행복해지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쉬운 것들을 늘 우리를 불행으로 이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심한 고립 문화는 조직이나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는 욕구다. 옆 사람이 나보다 뭔가 잘하면 불안해지고 초조하고 긴장되며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인생을 불안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자신을 좋게 평가하며 우리 집이 좋으면 이웃집이 더 커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신이 원해서 혼자 있는 것이지 따돌림 당했다고 해석하지도 않는다. 이 위스콘신 대학교 정서 뇌과학 연구소 리처드 데이비슨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뇌 반응뿐만 아니라 심리적 패턴에서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이들은 똑같은 사진을 보면서도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좋은 쪽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높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행복한 장면의 사진 10장을 보여주고 기능성 MRI를 촬영하면 전두엽 좌측이 활성화되고 끔찍한 사진 10장을 보여주면 뇌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그런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어떤 사진을 봐도 재해석을 통해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더 자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이면을 바라볼 줄 아는 현명함이 행복을 만든다. 남자 앞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일, 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런데 세상에 장담할 것이 없다는 게 사실이었다. 이 유치원 때부터 계산해도 40평생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2011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였다. 그와 함께한 조차 모임 내내 나는 남들과 다르게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심장은 요동을 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그토록 존경하는 분을 만나는데 즐겁기는커녕 불안하고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 뭔가 너무 잘하고 싶은 과욕 때문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분이니 그분께 잘 보이고 싶었던 게다. 자신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과한 욕심이다. 과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불안할 일이 없다. 욕심이 늘 불안을 만들고 그러다 다 망치게 되는 것이다. 불안한 상태의 뇌는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니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당연치사다. 뭐가 두려운가? 전 세계에 밥 굶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다. 이 책을 사볼 정도의 여유라면 그 10억, 그 10억 명 속에 속할 확률은 희박하다.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한데 뭐가 불안한가? 나빠져봤자 뭐 그리 대수인가? 물론 인간의 불안감이 우리를 발전시킨 면도 있다. 불안하면 그 불안을 벗어나려는 정서가 강해지고 그러면 새로운 활동의 동기가 생기고 우리는 그것을 행동에 옮기며 세상의 발전을 만들어 왔다. 개인 역시 약간의 불안감은 성장을 만든다. 그러나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 사람은 쓸데없이 필요 이상 불안해지기 마련이고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진다. 자신감이 없으면 걱정했던 실수는 결국 벌어지고 만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결정을 하기 전에 많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후회를 줄일 수 있다. 별 생각 없이 덜컥 시작하고 나면 후회할 일이 많다. 남녀 사이의 사랑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다. 별 고민 없이 시작하면 내내 많은 고민을 해야만 한다. 왜 그때 말리지 않았냐고 주위까지 탓하게 된다. 충분히 생각하고 시작하면 불안도 적다. 자신이 없으면 불안한데 충분히 생각하고 시작한 일은 불안도 후회도 없다. 이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결코 실패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충분히 생각한 시작과 믿음의 과정에서만 만들어진다. 음.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에이미 카르니 박사와 레슬리 언더라이더 박사의 실험에 의하면 반복되는 신체 동작은 새로운 신경세포를 보강하게 되는데 그러면 처음 그것에 관여했던 신경 연결망이 아예 달라진다고 한다. 손가락처럼 아주 작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떠올리게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하면 결국 우리 몸조차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감사하기, 많이 웃기가 그 시작이다. 쓸데없는 후회 반복하지 않기, 괜한 불안에 떨지 않기, 필요 없는 걱정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인생의 골칫거리는 많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행복해질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바로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